안녕하세요. 영등포 50플러스 센터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 이막 나만의 패턴 디자인 완성하기 텍스타일 디자인 강사 이정미입니다. 텍스타일 디자인 대기.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피 가루를 활용한 홀치기 염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간단한 이론 정리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패션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스테이너블 패션이라고 하는 이건 패션 상품의 생산, 판매, 사용의 과정은 물론 가장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정의를 고려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션 산업의 각 단계, 예를 들면 원자재, 제조, 운송, 판매, 상품의 사용이나 재사용 등 지속 가능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지속 가능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지속 가능 패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을 진행하여서 맞춤식 오더로 해서 생산량을 조정을 하고요. 또 상품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친환경 소재로 진행하는 부분, 전통 생산이나 장인의 수공예, 동물 보호 등 생산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윤리성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부분, 또 판매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고, 빈티지의 재사용, 또 재교환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또 재디자인, 업사이클링 이런 것도 지속가능 패션의 주요 형태인데요. 저희가 커피 염색을 하는 거는 이 업사이클에 해당됩니다. 커피라는 원재료를 재사용해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업사이클의 정신으로 한번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국외 사례입니다. 글로벌 스파 브랜드 H&M에서는 2019년 헌옷을 대대적으로 수거해야 했는데요. ICO 기업과 협약을 하여서 재판매를 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상품들은 섬유 단열재로 재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폐기물은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사례인데요. 나우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네, 이 나우라는 브랜드에서 국내 최초 생분해가 되는 C 루프 트렌치 코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코트는 페트병과 산업 폐기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만약에 이 제품이 폐기가 되면 토양에 묻힐 경우 완전하게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커피 염색은 홀치기 기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홀치기 염색이란 염색을 하기 전에 원단을 실로 견고하게 묶거나 감아서 풀게 되면 묶은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는 무늬 염색 기법입니다. 접어서 묶는 방법도 있고 또 양끝을 잡아 묶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오늘 접어서 묶는 부채 모양과 회오리 모양의 모양을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염색을 드릴 수 있는 원단이 필요합니다. 이 원단은 소재는 면도 좋고요. 면, 마, 린넨 다양한 소재가 가능하며 프린트가 되어진 소재도 괜찮지만 홀치기 염이라든지 염색의 자연스러운 멋을 위해서는 프린트되지 않은 무지의 원단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준비되었고요.
염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이 모양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타레실을 준비합니다. 타레실을 힘을 꽉 주어서 묶게 될 경우에 거기 묶인 부분이 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가 있고요. 이 타레실을 사용할 때 보조를 해서 쓸 수 있는 비닐이 필요합니다. 비닐. 또 오늘 소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커피 원두 가루입니다. 커피 원두 가루는 일반 카페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고 구매를 하실 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쓰레기 처분이 되는 거라서 커피 가루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어느 카페에서도 편안하게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염색이 잘 되기 위해서 염화 나트륨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 염화 나트륨을 굵은 소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굵은 소금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가루를 끓일 때 약간의 망을 좀 써서 깨끗한 뒤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망을 준비합니다. 재료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기타 필요한 마지막 가위가 필요하겠죠. 가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홀치기 염색을 할 때 여러 가지 매듭을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고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부채로 묶는 방법과 회오리 묶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을 50x50 사이즈로 준비를 한 다음에 부채 모양으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원단의 끝에 3cm 혹은 4cm 간격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으로 보일 수 있게 부채 모양을 접습니다. 원단이 접으면서 구겨질 경우에는 그 커피 염색이 그대로 구겨진 부분도 같이 염색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을 잡아 주실 때 끝에서 끝까지 되도록이면 쫙쫙 펴서 주름을 고루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단을 펴서 최대한 주름을 펴시면서 부채 모양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눌러서 접으면 이렇게 원단이 반듯반듯하게 잘 접어집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모양을 3cm 오는 4cm 간격으로 해서 부채 모양을 접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해서 원단이 평평하게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이 부채 모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염색을 안 드릴 건지를 고민을 해서 매듭을 묶어 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던 것처럼 다시 비닐을 고정해서 묶어줍니다. 비닐을 간격을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잡은 상태에서 한번 꼭 묶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매듭을 고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염색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을 이 타레실로 힘을 최대한 줘서 묶는 겁니다. 회오리 방향처럼 실을 묶어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교차로 묶어주실 거예요. 실을 최대한 힘을 줘서 꽉 묶어야지만 커피물이 들지 않고 염색되는 부분이 모양을 제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힘을 줘서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차를 만들어 주십니다. 실에 매듭을 묶으실 땐 보실 때는
리본을 매듭을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 묶음을 하고 실에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빼서 나중에 염색된 후에 풀기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꽉 묶으시고 끝에 실은 끊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부채꼴 모양의 염색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회오리 묶기인데요. 회오리 묶기는 원단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원단의 중심을 잡고 회오리를 만들어 줍니다. 회오리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원단이 울퉁불퉁해지면 염색이 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듭을 기준으로 해서 뭉쳐지는 부분이 겹치지 않게 수평으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원단이 수평으로 맞춰서 회오리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회오리 방향이 뭉쳐진 부분에서 내가 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매듭을 꽉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평평하게 잡으신 다음에 끈으로 묶습니다. 저는 가로와 세로 2번씩만 묶어 보겠습니다. 그 실이 묶여진 부분에 염색이 안 된 부분을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매듭을 짓고 한 번 묶은 부분에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묶어주시면 이 부분이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부분에 계속 묶어주시는 겁니다. 매듭을 지어줄 때는 고리를 만들어서 염색 후에 풀기 편하게 리본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가 완성되었죠? 하나 더를 묶어 볼까요? 회오리로 매듭을 지었던 부분에 한 부분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을 꽉 잡아서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텐션을 줘서 당겨 주시면서 묶으시면 잘 묶어지세요. 한쪽 손가락으로는 처음에 시작했던 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감으시면서 텐션을 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은 동일한 부분에 계속 똑같이 매듭을 만들어 갑니다. 네, 어느 정도 꽉 묶어지셨다고 느껴지시면 이제 묶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풀기 편하도록 리본 고리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층 잘라주시고요. 짜잔! 회오리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서 준비했던 이 부채꼴 모양과 회오리 모양 두 가지를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는 건 끝났고요. 커피물을 끓여서 이 원단을 담궈서 다잉을 해보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커피 염색을 위해서 이젠 커피 가루를 망에 넣고 끓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ml 컵 하나 한 컵에 3분의 2 정도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담은 걸 일반적으로 그냥 끓이셔도 되는데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망에 넣어서 끓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망에 넣은 커피를 20-30분 정도 끓여주시고 끓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과 같이 희석을 한 물에다가 담궈서 다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물을 끓이러 가볼게요. 커피물이 다 끓여지면 이제 이 커피망을 건진 다음에
염화나트륨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채 모양의 염색을 먼저 담궈 볼게요. 부채 모양의 염색을 원단을 푹 담궈 주십니다. 커피 염색은 일반 나렴처럼 색깔이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담궈 주시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원단의 넓이도 크고 또 꼬여져 있는 부분도 깊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담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쪽에 같이 방향 모양으로 묶었던 것도 담궈 보겠습니다. 푹 담궈 주시고 이걸 담근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좀 이쪽 저쪽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쪽에서만 또 물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젓가락이나 집게로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혀 염색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게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연스러운 맛은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30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젠 담가두었던 걸 꺼내 볼게요. 장갑을 끼고 꺼내서도 되고 저는 그냥 간편하게 꺼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커피 염색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원단 표면에 커피 찌꺼기가 좀 묻어 있죠. 펴진 우리 원단을 한번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담가두었던 원단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세 번 헹궈주시면서 커피의 잔여물을 빼어냅니다. 커피 염색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커피 염색은 일반 염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진하게 염색이 되지 않고 약간 내추럴한 강목 소재의 느낌을 발현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오가닉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을 풀어내고 이제 비닐을 벗겨 볼게요. 보이시나요? 오, 너무 예쁘다. 자연스럽게 잘 됐죠. 지금 화면으로 이 테이블이 우드 테이블이라서 염색된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이트 보드에 다시 깔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반대편을 풀어볼게요. 보이십니까? 네, 비닐을 풀어서 와,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묶었던 부분과 묶지 않았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염색이 됐습니다. 이번엔 회오리로 묶었던 거죠. 회오리 모양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회오리 모양은 어떨지 펼쳐 보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보이시나요? 약간 달팽이 모양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다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저희가 처음 준비를 했던 원단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커피 염색을 들여서 완전하게 건조시킨 원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기에 조금 잘 안 보이시긴 한데 두 개 있을 때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추럴하면서 정말 뭘 만들어도 예쁠 것 같은 원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원단과 이번에 홀칙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흰 종이를 깔아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염색이 됐습니다. 요즘에 다잉이 또 패션 트렌드에서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너무 과감한 다잉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한 듯 안 한 듯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오히려 시즈너블하게 오랫동안 또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을 30분을 했는데요. 좀 더 진한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앞서 담금질에서 건져냈었잖아요. 건져내고 다시 한번 짜고 또 한 1, 20분 건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재염을 하고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하신 다음에 염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진한 컨트라스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단을 가지고 커피 염색을 진행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재료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